저도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그냥 그 개인적인 그냥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여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그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것들에 부각되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는 물론 그 범죄 행위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 또 나와가지고 또 사회에 적응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나쁜 환경 속에서만 있으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 되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은 그런 게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개인의 책임이냐 사회의 책임이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말이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워서 그냥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범죄 상황도 고려를 하지만 그 범죄 이후에 이 사람이 그러면 범죄 저지르면 다 죽으면은 이제 사회 어떻게 유지돼요 사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후의 삶과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그런 환경들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제 그 법 감정이고 상식을 이제 토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국민의 이제 그런 여론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좀 더 이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이런 그 법 양형 기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 양형을 내릴 때 그냥 판사가 그냥 이게 나쁜 놈이다 하면서 무조건 뭐 10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딱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하는 형에다가 뭐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좀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좀 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이 대답은 여기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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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는 사시가 폐지돼가지고 이제는 법률가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야 합니다. 법대 꼭 가지 않아도 돼요. 네네네네. 근데 법대 입학할 그러니까 법은 학사 자격증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네네네. 그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리트 시험이라고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 그리고 대학교 때 학점 이걸 이제 토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처럼 이제 수능 원서 쓰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때 로스쿨 원서도 써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이 있는 대학교에서는 법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나 뭐 로스쿨이 있는 대학교에는 법대가 없고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서는 법대가 있습니다. 예. 로스쿨이 있어서 법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 법대가 있었으니까 입학한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졸업생 배출 시기까지 수업은 하긴 하지만 이제 2008년 이후로부터는 법학 신입생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에는 꼭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그 법대를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로스쿨을 갔지만, 근데 다른 데 보면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 뭐 미대, 뭐 의대 이렇게 다양한 전공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로스쿨 취지가 그 다양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법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자고 그렇게 만든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있으면은 그 분야를 공부를 하고 나중에 로스쿨에 와서 법을 공부를 하면 충분히 그 법 쪽에서도 더 다른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로스쿨에서 이렇게 하고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3년 과정을 이수를 하고 1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건 5일 동안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건데 거기를 합격을 해야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합격률이 85%인가 됐었는데 그게 계속 이제 누적 인원이 쌓여가지고 저 지금은 한 46% 이제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되고 싶으면 로스쿨 과정에서 뭐 검찰 실무 수습 같은 그런 과정이 그 수업 들어야 되는 수업이랑 또 방학 때 실무 수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거쳐야 되고 또 로스쿨 3학년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검사 시험. 그래서 그 최종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 검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사시 합격하고 나서 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조 일원화가 돼가지고 다른 경력 쌓고 법조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판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년 했다가 5년 했다가 저희는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쌓아야 되는 거고 이제 저희 이제 지금은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이 되어야지 이제 법 10년으로서 법 쪽에 그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지 판사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 시험을 합격해야지 이제 판사가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판사라는 대신 이제 재판연구원 제도라는 것을 새로 두어가지고 법관 업무를 보좌할 수 있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건데 거의 이제 법원에서 하는 판사님도 업무 보좌하는데 거의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래서 판결 그 판례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사하기도 하는데 거의 판결문 초안 같은 거 이제 작성해가지고 하면 이제 판사님들이 그거 이제 바탕으로 수정해서 이제 선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로스쿨도 이제 그 로스쿨 그 과정 속에 그 법원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 이수하고 로스쿨 3학년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합격하면은 이제 재판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을 알면은 그럴 것 같은데 연구원 되는 사람들 보면은 법대 아닌 뭐 그냥 법대 아닌 대학을 비법이라 하는데 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교 때 다른 거 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다 하고 와서도 이제 3년 동안 그 법을 충분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로스쿨 와서 처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대학 법대 1학년 때 왔었을 때 흡수하는 능력과 다르게 법을 되게 빨리 이렇게 흡수를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꼭 법대 아니어도 네, 더 좀 괜찮은 대학 가서 다른 학문도 네, 보고 공부하고 법대 오는 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법도 전문적이지만 법은 또 법 자체 내선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변호사로서 앞으로 이제 하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 판사님도 저한테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전문성을 쌓으라고 법 분야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법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데 막 공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되게 막 특허 관련된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하시고 뭐 의료 쪽에서 오신 분들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의료 소송 뭐 이렇게 해서 또 하시고 또 뭐 경영대 전공을 해도 그런 사람들 뭐 그런 회사 사건 같은 일본적인 그 기업 논리를 그걸 돌아가는 걸 아니까 또 그런 거 잘하게 되고 네 넓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로스쿨 3년 동안 법을 익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뭐 자기 원하면은 법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다른 분야에 또 공부하고 싶으면은 거기 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토익, 토플. 그래서 요즘은 로스쿨 가려는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워낙 스펙 관리를 잘해가지고 토익도 거의 900 다 넘고 네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생활 영어 이제 솔직히 근데 법 쪽에서는 한국에서 변호사 하면 그렇게 영어를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쿨 입학할 때는 되게 그런 시험 성적은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공부할 때 기도하고 시작할 때도 있고 그냥 할 때도 있고 뭐예요? 친구랑 그냥 잘 지내면은 좋은데.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 저한테는 사시 제도보단 로스쿨 제도가 이제 더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사시도 뭐 스터디 짜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을 그냥 혼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계속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스쿨 있어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이 스터디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었을 때는 내가 막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안 할 때는 안 하게 되는데 또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관계에서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속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평소에 많이 할 때 막 10시간도 하고 이걸 그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집에 부모님이 이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부 습관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줬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항상, 근데 제가 약간 좀 성향이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주의적인 완벽주의적인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면 이제 항상 하려고 막 계획은 세워놨는데 결국 못 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판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또 막 몰아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평상시 꾸준히 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막 시험 기간 때 되면은 그때 또 몰아서 막 하고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부.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쉴 때는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주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렸을 때는 되게 그 엄마 아빠가 TV를 잘 못 보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없을 때는 막 TV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때 독서를 할 수 있었더라면 참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이렇게 뭐 손으로 만들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뜨개질이나 뭐 십자수, 뭐 스킬 같은 그렇게 손으로 뭐 만들고 막 이랬던 것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또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이제 대학교 때 이랬을 때는 운동 같은 거 하고, 네. 뭐 요가, 뭐 마라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되게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자기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찾아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삶에 약간 좀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범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이제 형식 판결에서 끝나요. 법원에서 이제 막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 중에 이제 죽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보통 재판을 하면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판단이 내오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약간 공소기각 판결 해가지고 그 범죄 행위 실체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형사는 무조건 피고인들이 그 변호를 받을 수 있게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쓰고, 이제 뭐 경제 형편이 안 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 자기 변호사 붙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모두 우리나라에서 받는 형사 재판은 다 변호인의 조력 하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요? 예. 네. 아, 그게 왜 있냐면요. 그래도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공소시효가 그래도 되게 길거든요. 뭐 짧은 게 10년인가 15년인가 되고 길게는 30년? 간 그렇게 있으니까 그 전에 했었을 때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년까지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그런 게 없었다가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물론 계속 범죄를 저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다르게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사회 적응해가 사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범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 원활한 복귀나 이제 그런 그리고 30년 전에 증거를 어떻게 찾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저희는 그러니까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증거를 내지 않으면 법정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어려운 형사 재판 절차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학 잘하면 좋죠. 근데 저도 되게 수학을 못해가지고 제가 그 수능 준비를 했었을 때 다른 과목 준비하는 것보다도 수학을 더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수학은 안 맞구나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수학이 되게 학문의 기본으로서 되게 그런 게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막 중학교 때 막 이거 수학 이거 내가 저쌤 뺄쌤 나눗셈 곱셈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사회 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왜 도형을 배우고 이걸 배워야 되나 막 그런 투덜 거림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 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 사회 같은 거 좋아했었고 미술 같은 것도 그래도 좀 잘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 빼놓고는 그래도 체육 수학 빼놓고는 그래도 괜찮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다 없으면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